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6월 1일 날 2편째 하려고 했는데 지금 12시가 지나고 있네요. 그래가지고 6월 2일 날짜가 바뀌어서 올라가게 되겠네요. 예. 어,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고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좀 자산을 불리고 했는지 그런, 그리고 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이나 이런 사항들, 그리고 뭐 애 한 명 기르고 뭐 그런 것들 좀 개인적인 것까지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요. 예, 오늘은 예고한 대로 이제 몇 가지 뭐 제가 질문 사항으로 만들어서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. 예. 뭐 그러기 전에 어, 미국 주식 5년 동안 얼마나 벌었나요? 올해 양도세는 얼마나 냈나요? 이게 네 번째인데 순서적으로 보면 좀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좀 이것 때문에 지금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뭐 양도세 낸 것도 좀 다운받고 했는데 그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일단 자, 보여드리면요. 음, 자, 2021년도 때 양도소득세 신고한 건데 요거는 이제 2020년도 양도소득세겠죠. 18만 4,250원 정도를 냈네요. 예, 요거는 250만 원까지는 면제니까 제가 뭐 한 300, 400 이렇게 번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이 정도 냈고 그다음에 이제 2021년도인데 이때는 좀 냈었죠. 419만 원 정도 이렇게 냈었고요.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손실이었습니다. 이때가 제가 상당히 좀 아픔이 있었는데 이때는 뭐 TQQ, 뭐 레버리지 같은 거 뭐 투자하고 이때 분명히 막 연초부터 굉장히 미국 시장 좋을 거라고 그랬거든요. 뭐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2020년도 있지만 그 뭐 수익이 잘 나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다 막 해서 뭐 떨어질 때마다 막 물타고 막 했었는데 이때 좀 큰 손실 입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뭐 원금에 한 반절 정도 손실 입었을 것 같아요. 예, 그런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2023년도 때는 제가 한 62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돼 있고요. 그다음에 2025년도에 이때 좀 수익이 더 잘 나서 850만 원, 그리고 2026년도에는 986만 천 원. 요거를 갖다가 이번에 냈는데 항상 좀 이게 마음이 아파요. 이번에 5월 달에 냈는데 이게 이 상태가 항상 5월 달쯤은 수익이 별로 안 나 있거든요. 연말로 가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어쩔 때는 막 손실이었던 경우도 있었어요. 5월 달에 세금을 낼 때는. 근데 올해는 다행히 지금은 한 약간 한 10% 정도 수익 중이었습니다. 환율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 정도 세금을 납부를 했고요.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? 음, 가져와 봤는데요. 어, 크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20년도에 18만 4천 원 냈다는 거는 세전 뭐 342만 원 정도, 그리고 2021년도에는 한 2,300만 원 정도 했고, 이제 소득세가 22%니까 떼면 세운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. 2020년도에는 당연히 손실 받고, 이게 좀 억울하긴 해요. 손실 봤을 때 세금 돌려주는 것도 아닌데. 예. 그리고 2023년도에는 3,300만 원 좀 넘게 수입을 받네요. 그리고 2024년도에는 4,500만 원 수입받고 2025년도에는 한 5,180만 원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약 5년 동안 해보니까 한 1억 5,700, 예, 세후에는 1억 2,500. 예, 그리고 제가 그 저번 편에 얘기했던 오피스텔 하나를 갖다가 좀 구입을 했어요. 한 1억 원 정도 들었었는데 번 돈이 결국엔 여기 다 들어간 것 같고요. 그러면 돈이 좀 남는데 집사람한테 예, 우리 가족 와이프한테 2024년도 25년도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는 한 1,000만 원씩 줬습니다. 그리고 뭐 아마 2023년도에는 500만 원 줬을 것 같고 20년도 21년도 일 때는 뭐 한 100만 원, 200만 원 이렇게 집사람한테 줬으니까
오피스 하나 하고 뭐 거의 남는 건 없는 것 같으네요. 예,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제가 전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 했다가 투자금을 한 중반 지나면서부터는 한 1억 2천까지 지금 일단 마이너스 통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새 계속 마이너스가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이자 부담이나 그런 것도 있을 거고, 그렇게 하는 거고, 좀 마이너스 통장을 해서 위험하지 않냐, 그렇게 생각하는데,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, 마이너스 통장에서 수익도 날 수 있지만, 손실 뭐 나고, 뭐 한다면은, 좀 수업료를 물었다. 예.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 돈을 적게 시작하면 좋은데, 그럼 또 집중도 안 되고, 대부분 그럴 거예요.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 다 급여 얼마씩 벌고 하는데, 뭐 100만 원 갖고 막 1년씩 투자라고 하면 뭔가 좀 긴장도 안 되고, 좀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은 들어가서 좀, 이렇게 좀 아픔도 느끼고, 한번 진짜 큰 손실도 한번 당하고요. 저 이때 한번 당했었죠. 예, 2020년도. 이런 것도 좀 겪고, 중간중간에도 큰 손실들이 있었습니다. 이제 그런 걸 좀 다 겪고 하는 거에 대한, 아이고, 이거 뭐죠? 지금, 뭐좀 수업료라고 생각하면, 이제 예, 수업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거 좀 옮겨보겠습니다. 이거 옮기고,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. 예, 일단 인증을 해드렸으니까. 자, 미국식 투자는 어떻게 시작했나요? 이게 첫 번째 이제 질문인데요. 어, 2020년도 코로나 때 시작하게 됐어요. 그전에는 거의 뭐 투자라고 할 건 없었고요. 주식에 대해서. 국내 주식도 거의 투자할 줄 모르고, 사실 매매하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, 이때 처음으로 테슬라 주식을 매매했었는데, 사고도 이게 진짜 사진 건지, 얼마에 거래되는지 그런 것도 몰랐었어요. 예, 제가 이렇게 부른 금액 얼마에 산다고 그러면은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 판다 하면 이제 거래 가격은 더 낮은 가격으로 체결되고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몰라서 한 주 두 주 막 이렇게 거래해보고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막 갭인가 좀 싼 거 갖고 좀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거래가 되고 파는 것도 되는지 뭐 그래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래서 한 코로나 2020년도 초에 아마 발생했을 때 미국 주식 투자를 처음 했습니다. 종목은 테슬라로 했어요, 이때. 예, 테슬라가 진짜 너무 좀 신기했었어요, 그때. 특히나 그 스페이스 X 있잖아요. 그, 그 로켓이 그 돌아오는 장면 그런 거 보고 좀 감명 많이 받았고, 거기다 이 회사가 좀 자동차 회사고, 뭐 전기차 회사고 해가지고, 그 당시에 S&P 500에 편입된다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, 너무 매력이 넘치는 회사였고, 유튜브 가보면 너무 그 테슬라에 대해서 뭐 찬양이나 뭐 숭배나 그런 사람들이 많죠. 테슬람이라고 하는 뭐 그런 거에 저도 좀 공부돼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 경력은 어떻게 되냐? 그러면은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 종목과 어떤 방식으로 투자했나요?인데요. 저는 그냥 테슬라 한 90% 이상 지금 5년 동안 계속 투자했다고 보면 돼요. 그 2022년도 때만 테슬라 말고 TQQ를 했었거든요. 테슬라가 좀 변동성도 크고 그 당시에 그냥 TQQ 차라리 나스닥 3배짜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어, 스위스 그 고배를 마셨지만 이때 큰 손실을 냈었죠. 원금의 한 50% 손실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이때를 제외하고는 그 테슬라를 주로 투자를 했습니다. QQ나 이런 것들은 잠깐 뭐 하루 이틀 정도, 뭐 3, 4일 정도 크게 길게 안 하고 그 금액도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좀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거 좀 공부하는 셈 치고 그런 식으로만 좀씩 했고 뭐 애플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사고 해봤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사보고 했는데 그거 저한테 맞지가 않더라고요. 대부분 갖고 있다 보면 테슬라가 많이 떨어져요. 그러면 이걸 팔아가지고 테슬라 사게 되고 심지어는 어지간하면 수익 났을 때 팔아야 하는데 이게 조금 손실 났으면 테슬라가 많이 손실 났다 그러면은 이거 손실을 하고서도 테슬라로 가서 또 매수하고 뭐 그랬었습니다.
그리고 테슬라를 또 오래 갖고 있느냐? 좀 그렇지는 않았어요.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수익 실현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. 뭐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좀 기술적 분석도 좀 공부 좀 하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수익 전략으로 사고 팔고 많이 해가지고 그냥 갖고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수익이 나지는 못했을 거예요. 왜냐면 테슬라가 최근에 414달러 고점을 갱신해서 한 500달러, 498인가요? 500달러 근처까지 고점을 다시 갔었는데 3년 동안 전고점을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3년 동안 그 미국 주식 그 좋았을 때 그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수익을 못 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고점에서 주로 사기보다 많이 폭락했을 때 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완전 고점에 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트레이딩 하면서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테슬라는 아닌 것 같아요. 테슬라는 계속 갖고 있으면서 끝까지 뭐 10배, 20배 갈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좀 그렇진 않았고 매년 다 팔았어요. 다 팔아서 수익을 확정을 했어요. 그래서 올해 수익은 얼마? 어,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뭐 팔고 나면 또 그 가격도 더 떨어지면 또 모으고 지금도 한 9천만 원 정도 이제 원화로 환산하면 이제 그 정도 좀 테슬라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예, 개수는 많이 줄었죠. 지금 요새 많이 떨어져서 한 420달러 지금 오늘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. 그래서 미국 주식 5년 동안 얼마나 벌었나요? 해서 아까 보여드렸죠. 5년 동안 양도세 얼마나 냈는지 뭐 그런 식으로 답하면 될 것 같고요. 음, 그 다음에 올해는 어떤 식으로 투자했나요? 앞으로 투자 계획은요. 올해도 테슬라 계속 투자했습니다. 작년에 50% 수익 나고 그 연말쯤으로 해서 많이 정리를 했죠. 저는 한번 다 파니까. 그리고 또 올해 초 되면서 또 테슬라 모았다가 올해 초에 또 어, 느 정도 올랐다가 또 빠졌거든요. 그래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 했습니다. 테슬라. 뭐 그래가지고 지금은 계좌적으로 봤을 때 한 10%좀 안 되게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. 테슬라로 인해 가지고. 항상 연말에 가까우면은 좀 되는데 올해도 한 50% 이상 수익 내는 게 목표긴 합니다. 작년 이맘때는 아마 손실 중이었을 거예요. 손실이 좀 꽤 컸을 건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연말까지 가져가면서 또 계속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익도 실현하고 또 추가금으로 또 사고 하면서 작년에 수익 낸 것처럼 올해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제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미국 주식 하고 싶은 말은요. 다음 마지막인데 미국 주식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제가 좀 얘기할 거리는 좀 많은 것 같아요. 연금저축이나 뭐 투자에 대한 제 생각이나 뭐 이런 말들도 많고 그리고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제 나이 되면 좀 부담스럽거든요.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하게 된다면 제가 5년 전에 했을 때 거의 50 가까이 됐을 때니까 그전에는 제가 지금 기술직인데 뭐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. 정기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경력하고 해서 나중에 그 퇴직하고 나면 감리나 이런 거 하려고 해서 공부도 좀 더 하고 했었어요. 소방 쪽으로 기사도 좀 따고 뭐 그렇게 해서 자격증 공부도 좀 더 하고 40대 한 중반에는 좀 그런 생각으로 공부도 좀 하고 했었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예, 제2의 직장 생활 한다는 게 나이도 아마 들었고 그 나이에 들어서 제가 또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직장 생활하는 게 제일 좋죠. 예, 그게 제일 안정적이고 까먹진 않잖아요. 근데 이제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다 자산이 있고 예, 현금도 다 들고 있을 건데 가장 큰 리스크는 뭐 이게 사업하겠다고 뭐 이런 식당이나 뭐 이런 거 자기 돈만 갖고 하면 괜찮은데 또 그 정도 또 대출을 또 지잖아요. 그럼 이제 아무리 잘해도 뭐 몇 년 안에 승부가 안 나면 또 있던 자본금하고 그 대출금도 못 건져가지고 이제 빚을 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.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제일 피하는 거고요. 또 건물 갖고 또 세 받겠다고 해가지고 요새 또 건물 잘못 골라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제가 지금 내린 판단은 주식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요. 네, 꼭 해야 할 것 같고, 뭐, 나중에 소일거리로 돈은 좀 벌더라도, 자기 나중에 연금자산이나 현금자산 같은 거 운용을 해야 하는데, 너무 금융지식이 없어가지고 못하면 또 안 되고, 그래서
나이 한 50 가까이 되면 이제 시작을 하면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젊을 때는 막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막 그러지만 차라리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서 하면 세상 물정도 많이 알고 이제 주변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? 예, 실패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럴 건데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투자는 안 할 것 같아요. 일단 나이가 좀 들면 좀 겁도 많고 또 돈도 좀 커지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고 주식 투자를 하면 항상 좀 좋은 거는 돈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.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매달 월급은 나오지만 몇 천만 원 정도는 제가 주식 팔아가지고 이렇게 유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주식 투자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도 좀 많이 받아놨거든요.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무슨 뭔 일이 생겼을 때 좀 이걸로 좀 대체하고 좀 쓰이긴 하죠. 좀 수익이 안 났는데 팔고 뭐 손실 났을 때 팔고 할 때는 급한 돈이 생겼을 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제가 현금 자산을 좀 이렇게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도 갑자기 우리 애가 저기 서울로 이제 학교를 다니는 바람에 이제 뭐 집을 구해야 하는데 아마 그냥 제가 이거 주식 안 하고 뭐 있었으면 좀 돈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. 뭐 대출 받는 것도 엄청 까다로워져가지고 근데 제가 좀 그때 올해 연초에 막 주식을 좀 대거 대거 정리를 했습니다. 거의 1억 정도 가까이 정리를 해가지고 예, 그걸로 이제 오피스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 투자금이 이제 반절로 줄었어요. 제가 한 1억 정도는 대출 그 마이너스 통장이고 한 1억 정도는 제 돈으로 해서 한 2억 정도였는데 1억으로 줄은 거죠.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마이너스만 갖고 하는 겁니다. 이제 1억은 오피스에서 샀고. 근데 좀 고마워. 좀 근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. 올해 초가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 투자금을 좀 줄여야겠다.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이게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. 자기 투자금을 줄이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. 근데 이게 제가 5년 하니까 투자금 줄이는 것도 된 것 같아요. 그때 한 2억 가까이 됐던 투자금에서 1억으로 좀 줄인 거죠. 좀 아픔이 있었겠죠. 줄이는 대로. 근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시장이 조정이 오면 그때 또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매수할 생각으로 뭐 하긴 했는데 매수할 돈은 지금 없죠. 좀 마이너스도 사실은 지금 1억 한 2천인데 좀 더 한 내보려고 은행에 가봤었는데 요새 대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. 예전 같았으면 추가 대출이 됐을 텐데 올해 가보니까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을 팔아서 그 우리 애 자녀 그 오피스텔 사는데 쓸 수밖에 없었어요. 대출을 받기도 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. 근저당권 설정하고 뭐 은행에서 받고 하면 근데 좀 까다롭기도 하고 금리도 되게 비쌌어요. 제가 지금 마이너스 한 4.23%뭐 이렇게 뭐 좀 요새 오르고 있는 추세긴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때 받으려고 그러니까 뭐 5%, 6% 얘기 나오고 뭐 담보대출이 더 비싸니까 음, 그런 생각이었죠. 지금 마이너스가 1억이니까 그냥 마이너스로 사는 게 낫다. 그런 생각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로 지금 통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거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올릴 건데요. 혹시 저 이거 보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.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만 좀 링크 보내서 좀 봐달라고 좀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지만은 음, 혹시라도 뭐 댓글에 질문이나 이런 거를 남겨주시면 이제 그거를 주제로 해서 또 계속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제 제 유튜브고 하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이제 그걸 봐주시는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시면 좋지만 뭐 공감을 못하면 제가 하는 얘기들을 좀 기록으로라도 남겨놔서 제 나름대로 보람을 찾고 싶습니다. 예, 오늘은 이렇게 제가 양도세 낸 것도 인증하고 했는데 어떻게 좋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그만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